지금 이 영상 오늘 다시 자, 실습을 지금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실습 영상을 만들죠. 네. 만들었고 거기 관련되어 있어서 인트로덕션 소개 영상을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어떻게 저희가 실습 대비해서 실제로 실습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는지를 구성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저희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실습을 나가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실습을 나가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바쁘면은 사실 가르쳐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도 조금 더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들도 물론 보여주고 그다음에 장비들도 보여주고 하겠지만 우리가 또 실습을 통해서 국가고시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실습 나가서 꼭 선생님들하고 그냥 그 공부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생 얘기도 하고 또 삶의 얘기도 하고. 인생 얘기가 제일 중요하지. 네, 인생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또 무슨 목표가 있냐, 그리고 너의 꿈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포함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양한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아니, 그동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비공개로 돼 있는 영상들도 많이 있었던 거를 같이 포함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인생의 조언이 될 만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공부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실습 나온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좀 구성을 좀 했습니다. 네, 컨셉은 굉장히 좋네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영상이 길이가 제각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챕터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채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끊기는 흐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총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대로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끊기는 거는 다음 챕터에서 들으면 됩니다. 재밌게 이제 들으시면서 학습을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기술적인 컨셉이고, 우선 자기소개를 안 했잖아요. 아유, 다 아는데요, 뭐. 아, 다 알아요? 네. 저 모르면은 뭐 우리 아. 모르면 안 되지. 몰라도 되지 않나? 네. 사실 모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인사 먼저 할까요?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안산대학교 여러분들 경림 교수님이신 김대건 교수님이시고, 저는 까메오 그냥 정재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신한대학교. 아니야. 경림 교수님 계시고. no. 저는 그냥 까메오 네, 수준에서만 할 것이고요. 지금 뭐 제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은 제가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지금 동영상 지금 실습 영상 지금 찍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중간에 지금 찍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실습과 관련된 영상은 작년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찍어놨어요. 이럴 줄 알고 선전지명이 있죠. 저희가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될 거를 예상해서 작년에 많이 찍어놔서 했는데, 아무래도 올드한 거가 약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올드한 것 중에서 괜찮은 거를 좀 픽하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소개와 동시에 또 많이 찍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실습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인생 얘기도 좀 할 수도 있고, 진료 탐방에 대해서도 방사능 치료 분야이기 때문에 치료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라고 이제 컨셉을 지금 잡았고요. 그렇게 아는 흐름 내에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유튜브 영상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학습적인 요소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학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간중간에 혹은 그 끝부분에 메타인지 학습이 또 있습니다. 뭐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메타인지라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쭉 보시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성을 했다라고 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실습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방사능 치료에 다가설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벌써 하나요? 네, 구체적인 거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네. 좀 흐름이 좀 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음. 챕터가 1시간 다 채우기는 좀 어려운 챕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할이 돼 있어서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죠. 그거는 좀 뭐 1시간짜리 딱 해가지고 그것만 학습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십시오 해서 딱 1시간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진짜 업체를 불러야 되는 네, 거고 불가능하죠. 그거는 네. 뭐 탤런트라든지 다른 이런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아마추어지만은 나름대로 전문가다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골자만 딱딱딱 얘기하고 또한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부수적으로 좀 더 채워넣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영상 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들으시고 꼭 여기에서도 분명히 얻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에 또 저는 뵐게요. 모의치료 파트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될지 기대가 되시죠? 예, 한번 처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치료의 목적은 종양의 크기, 위치, 형태, 정상 조직의 차폐 부위, 선숙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시작 전에 환자 자세, 종양 및 정상 조직 등을 알아내서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 되겠죠. 실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는 과 자체에서 환자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의뢰를 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런캔서라고 한다 그러면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방사선 종양학과로 협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RT로 이제 의뢰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데노카시노마 런캔서고 이 환자를 이제 MRI 브레인 MRI를 찍었는데 브레인 메타소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런캔서가 브레인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종양 보이시죠? 이런 브레인 메타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 치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오더를 내십니다. 진단은 소락스에서 이제 런캔서인데 여기에서 이제 브레인 메타가 돼서 방사선 치료기는 라이낙을 선택하고 그래서 자세는 어떻게 하고 치료를 해라 이런 의미로 오더를 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2D로 시뮬레이터를 하든지 아니면 CT로 영상을 찍든지 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서 결국에는 환자 치료를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D부터 3D, 그 다음에 4D CT, 그 다음에 고정기구에 대해서 이 파트, 실습 파트에서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이론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론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실습하면서 배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우선은 2D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2D 시뮬레이터는 선형 가속기랑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성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여기 밑에 카세트 홀더 집어넣고 투시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여기는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카우치도 360도 돌아가고 겐트리도 360도 돌아가고 콜리메이터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하학적 조건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디텍터가 쭉 올라오는데 이 디텍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사야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조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조사야는 우리가 실제로 조사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 밝게 빛나는 영역이 조사야예요. 그리고 밑에 가운데 보시면 여기 이 라인이 있죠. 이게 와이어입니다. 실제 조사야는 여기가 조사야인 거죠. 그럼 왜 여기가 이렇게 넓게 보이냐? 이 주변의 해박적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영상 보시면은 이 와이어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해박적 구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눈금이 보이면은 얘는 2D 시뮬레이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여기에서 카세트를 집어넣고 정지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 되어 있는 디텍터에 영상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엑스레이 필름 이미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다음에 또 이 레이저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고 이 레이저 시스템을 통해서 ISO 센터를 맞출 수 있습니다. SSD 또는 SAD 기법으로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에 십자가 모양 있죠? 이게 조사야를 형성해 주는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업을 이렇게 맞추고 항상 우리가 맞춘 다음에 여기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필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름을 얻어서 보시면은 여기 와이어가 있죠. 그 다음에 넓게 해박적 구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치료 계획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D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기하학적으로 이제 선형가속기와 기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 보시면은 선형가속기랑 구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헤드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겐트리가 360도 회전 가능하고 카우치 회전이 가능하고 콜리메이터 회전이 가능하죠. 이러한 기하학적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타겟이 동일하다, 뭐 이런 기하학적 구조가 동일한 게 아니고 기하학적으로 이런 조건들, 거리 이런 게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콜리메이터, 그 다음에 카우치, 겐투리, 그 다음에 필드 사이즈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정보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반대쪽 방향에는 이런 디텍터가 있어요. 그래서 디텍터가 예전에는 II 튜브 형태로 되어 있었다가 디지털화돼서 완전히 디지털화된 디텍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이저 시스템이 동일하게 치료실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등 중심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야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얘를 찍으면은 이러한 형태의 필름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얘는 투시도 가능하고 투시를 이용해서 실제 종양 위치까지 찾아간 다음에 그 위치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볼게요. 요것도 다른 형태의 그 시뮬레이터인데 겐트리드 있고 이미지 시스템 있고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콜리메이터, 회전할 수 있는 콜리메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사 헤드부가 좀 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조사야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조사야. 그 다음에 이 조사야에 표현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디텍터가 있기 때문에 영상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보창이 모니터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이 유닛에서 조사야도 넓혔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겐트리 회전, 콜리메이터 회전, 카우치 회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60도 돌아가는 게 선형가속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360도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 가운데 초록색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실제 센터 부위고 그 위치에 우리가 이동한 다음에 투시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영상 촬영하면은 우리가 목적한 환자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놓고 치료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D 시뮬레이터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치료기랑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필름 형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필름 형태를 얻게 되고 보시면은 와이어가 있고 실제 여기는 차폐 부위예요. 차폐 부위고 조사에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CT를 안 찍고 이렇게 2D 단면 영상을 이용해서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보시면 여기도 차폐 부위고 여기도 차폐 부위죠. 여기도 차폐 부위. 실제 조사에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창이 있고요. 이런 정보 관련해서 이 정보를 여기에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기입을 해서 환자 정보와 그다음에 치료 계획을 여기다 적은 다음에 실제 치료에 적용하죠. 그다음에 지금 단면 영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두께를 재는 이게 캘리퍼라고 하거든요. 자, 이 자를 통해서 환자 두께 정보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2D 모의 치료기와 그다음에 2D 모의 치료 과정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큰 단점이 뭐냐면은 2D 모의 치료기는 이렇게 단면 영상을 얻기 때문에 최적, 어떻게 보면은 몸의 모양, 굴곡에 대한 모양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표 윤곽도라는 거를 얻게 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 이런 납줄 또는 이런 특수한 기계 아니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환자 몸에 체표 윤곽을 띄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환자가 네모나지 않잖아요. 만약에 네모나다 그럼 방사선이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선량을 구별할 수 있지만 환자 몸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들어갔을 때 이 굴곡과 최적의 면적에 따라서 선량 분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방 쪽.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표 윤곽도를 얻어서 환자 몸의 체표 윤곽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얻게 되냐? 환자 몸 체표 윤곽을 이렇게 납줄이나 석고붕대를 이용해서 치료 부위의 센터 부위 쪽을 이용해서 납줄이나 석고붕대를 이용해서 체표 윤곽을 뜹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 그리고 이 그림 그린 거를 도지 플랜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치료 계획이 선량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배 쪽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납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얻게 되고, 유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자세와 동일한 자세로 그리고 동일한 크기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표시된 중심점 마크를 중심으로 종양과 주요 장기를 표시하고 도지 플랜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2D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3D 모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2D 모의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향, 그 다음에 조사야, 그 다음에 차표 부위 뭐 이런 걸 다 결정하지만 CT에서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영상만 획득하고 기준점만 획득한 다음에 치료 계획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죠. 간단해요. 그래서 환자 자세와 고정기구를 결정해요. 팔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고정기구 백락 사용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고정용구를 적용한 다음에 보조용구, 여러가지 보조용구, 팔을 받치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받치거나 뭐 이런 고정용구를 사용하고, 보조용구를 제작한 다음에 납볼을 붙입니다. 여기 납볼을 붙이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용도가 뭐냐면은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CT상에서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여기 기준점에서 우리가 실제 종양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좌표값을 제로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제로점을 갖다 놓고 실제 종양과의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다음에 환자 자세 이런 걸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상 촬영을 길게 촬영합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고요. 일반적인 호흡을 한 상태에서 넓게 찍습니다. 왜냐면은 종양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치에 따라서 주변에 해박적 구조가 있잖아요. 그 해박적 구조에 방사선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촬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상을 토대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의 치료기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의 치료 관련돼 가지고 모의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치료. 자, 모의 치료 지금 보시는 거는 CT 시뮬레이션이죠. 네. 네,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김대건 교수님께서 그리고 정재용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제는 딱 이렇습니다. 모의 치료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모의 치료를 크게 2D 모의 치료 하는 역할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의 치료는 일단은 2D, 3D, 4D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D, 지금 여기는 3D, 4D. 여기는 CT 시뮬레이터실이에요. 그래서 CT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CT 시뮬레이터는 일단은 CT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CT랑 동일한데 여기 CT가 보호가 좀 커요.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이 좀 큽니다. 이 구멍이 큰 이유는 이런 고정기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가 커야 돼요. 환자가 자세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또 팔을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 혹시 모의치료실에서 기본적인 역할, 그러니까 모의치료실을 하는 게 네. 우선 저는 CT 시뮬레이션은 알겠는데 모의치료실에서 기본적으로 뭘 하는지를 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 치료실에서는 우리가 환자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일단은 영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기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정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모의 치료를 하는 거죠. 아, 기준 영상을 얻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고정기구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목적, 예. 선정하는 목적, 환자 자세도 결정하고요. 자세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목적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2D 시뮬레이션이랑 3D 시뮬레이션, 4D 시뮬레이션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해 주세요. 2D 같은 경우에는 2D 시뮬레이터는 이제 그 투시 장비를 이용한 모의 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치료를 투시 장비 여러분은 아시죠? 모르시나? 안 배웠을려나? 2D 시뮬레이션 말씀하시는 2D 거예요?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단면 영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내부 장기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T를 이용해서 내부 장기까지 파악할 수 있는 CT 시뮬레이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CT 시뮬레이션을 3D 시뮬레이터라고도 하고 전산화 단층 모의 치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CT 개념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4D가 되면은 호흡에 따라 장기가 움직이잖아요. 그 장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파악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2D 시뮬레이션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네. 3D 뭐 CT 있지만은 4D 또 어떤 장비별로만 좀 일단은 간단히 이거는 말씀해 CT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시겠어요? 네네. 4D 같은 경우에는 요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장비. 이 장비가 뭐냐면은 네.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면은 게이지가 있네요.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은 호흡에 따라 배가 움직이잖아요.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거를 영상화 시키기 위해서 위상 호흡에 따른 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2D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2D 시뮬레이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APPA 그 일반 촬영 배우셨잖아요. 네네. 그 영상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장비로 따지면은 네. 그냥 투시 영상 촬영 장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간단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사용했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잘 안 하죠. 왜냐면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CT 이상.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지 않을까요? 있긴 있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2D 시뮬레이터 하면은 이제 필름을 찍어가지고 형상을 했지만은 지금은 최신에 있으면은 뭐 DR 영상 장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투시 영상 촬영 장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모의 치료가 있는데, 자, 잠깐만 보시면은, 자, 카메라를 좀 이렇게 할게요. 우와. 여기 보시면 고정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고정기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다 사용하나요? 환자분들마다 적용하는 그 고정기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환자의 그 특성에 맞게 고정기구를 적용하는 거죠. 특성에 맞게요? 네. 뭐 대표적으로 머리 쪽, 아니면은 뭐 가슴 쪽, 복부 쪽, 아니면 골반 쪽, 아니면 이스트리미티 이렇게 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정형화되어 있는 고정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슴 쪽이나 폐나 복부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윙보드, 날개 형태의 윙보드를 써요. 예, 팔을 올릴 수 네, 있는 건가요? 팔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누워볼게요. 교수님 직접 누워 주시는 건가요? 네, 누워서 이거. 누워서 팔을 이렇게 올리면은 팔 위치를 동일하게 할 수 있겠죠. 팔을 이렇게 해서 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그러면은 흉부만 하는 게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교수님께서 이게 그 고정기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환자가 편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고정기 팔기구가 없다 그러면은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쪽 치료할 때는 팔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방사선이. 네, 그래서 그렇죠. 팔을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고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기댈 수 있는. 네, 버티는 것보다는 제가 딱 했을 때 이렇게 편안하고 가볍게 졸리기도 하겠네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팔 위치에 따라서 요 몸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 팔이 네. 좀 기신 분은 이렇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팔 위치도 동일해야 되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은 팔 위치가 달라지면은 여기도 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 위치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홈들이 있어가지고 환자의 그 딱 자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고정기구를 사용했으면 고정기구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다 기록을 해놓고 실제로 치료할 때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네요. 네. 팔을 왜 올린다 그랬어요, 제가? 자, 팔을 왜 올리냐면은 이제 흉부 쪽이나 복부 쪽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죠. 팔을 내리고 하게 되면 팔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사선이 안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게 명칭이 뭐라고요? 윙보드요. 윙보드라고 합니다. 윙보드. 그래서 흉부, 복부 쪽에 하고 실제로 골반 쪽에서는 손을 어떻게 하나요? 골반 쪽 치료하시는 골반 분들은? 쪽만 치료하신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좀 내리는 게 아무래도 어깨 아. 관절에 부담이 안 되고. 또 이제 내려가지고 그냥 골반은 요 다리가 위치가 중요해요. 이렇게 있는 거랑 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다리가 막 난창난창 해가지고 치료실에서 네. 그때그때마다 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그래서 발을- 다리를 이렇게 딱 올려주고 어, 올려줘야지만 다리가 항상 동일한 위치, 골반의 위치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발목 고정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발목 고정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위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고정기구가 있다라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헷갈리는 게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현장감을 조금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저 자, 니레스트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니레스트 좀, 지금 누워있을 때 한 번에 다 누워있을 해요. 때요? 네, 잠시만요. 저거 니레스트 갖다 주세요. 니레스트면은 큰 거 작은 거가 있네요. 예, 요거 작은 거를 할까요? 예. 아이고. 네. 자, 제가 아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부시고 있네요 지금. 자, 다리 한 번만 들어주시면. 왜냐면은 카메라 보고 있어가지고. 얘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똑바로 누워있어요. 다리를 쭉 잠깐. 뻗으면은 이게 좀 허리에 부담이 가요. 네, 그래서 허리보다. 다리를 조금 올려주면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무릎 받침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분도 있어요. 네네.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해져서 네네. 종양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제가 벨트 하나 빼먹었네? 잠시만요. 예,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이고, 블루스도.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저 이거 사용하는 거 못 봤는데. 해요, 지금. 지금 해요? 예, 이렇게 환자분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여기 벨크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참고적으로 지금 이거를 다 세팅할 때는 사실은 제가 없었고 김대현 교수님께서 다 여기 CT 모의치료실 다 세팅했습니다. 장비부터 해가지고 고정기구까지. 저는 지금 업무상 치료 계획실 업무를 맡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설명을 좀 제가 오히려 더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주무시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예, 어, 그렇죠. 이거를 근데 이런 고정기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네. 방사선사 선생님의 역할이 큽니다. 방사선사 선생님에 따라서 역할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좀 디테일하게 환자분한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좋은 거네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네네. 고정기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환자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네. 모색해서 네네. 적용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런 네. 것처럼 네. 이걸 안 하고 그냥 쭉 뻗은 상태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환자들을 위한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편안하게 고정기구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루틴대로 만약에 하면은 대충이 아니라 그냥 뭐 흉부 환자, 복부 환자를 쓰면 이거 쓰고 그냥 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환자는 허리가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뼈 완전히 마른 사람들은 또 이게 이 딱딱하거든요. 이게 테이블이 네, 그렇죠. 딱딱하기 때문에
엉덩이에 뼈가 부딪혀요. 그래서 네. 아파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 쪽에 수건을 하나 깔아드리기도 합니다. 수건을 깐다면은 뭐 이거는 아니겠지만은 간단하게 허리가 굉장히 들리거나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잠잘 때 여기 뭐 하는 거랑 똑같죠. 엉덩이에 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털을 해주면은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네, 결과적으로는 모의 치료실에서 잘 해야지 치료실까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치료실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환자들의 그 편안함과 네, 그다음에 편안함, 치료의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현성을 고려를 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방산사 선생님들의 그 창의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 창조적인 건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니고 네. 진짜 환자가 만약에 팔을 이렇게 올렸어요. 네네네. 올렸는데 이게 여기를 수술해가지고 아파. 막 팔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네네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백락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환자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백락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건데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여드리는데 백락이라고 있습니다. 만드는 거 보여드리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은 환자가 불편하든 말든 그냥 이때 루틴대로 치료하는 경우가 아니 이게 CT 모의 치료를 얻게 되면은 영상 얻게 되면 그대로 이제 치료 뭐 30회까지 만약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밖에 안 되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모의치료실에서는 약간 창조적인 게 또 필요하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팔이 만약에 안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응급상황 대처 능력 있잖아요. 네. 응급상황이라기보다는 그 환자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대처 능력 그런 거는 미국 같은 데에서 실제로 그 문제가 국시라기보다는 그 라이센스 문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되면 좋겠는데 네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기관마다 틀리고 통일성을 좀 유지해야 되고 형평성 때문에 그건 조금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지금 뭐 근데 CT 모이치로 얘기하면서 이게 테이블은 똑같이 코브라 모션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게 코브라의 형태도 있고 그냥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네. 일반 CT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 CT랑 똑같, 이게 업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코브라 모션이 있는지 뭐 그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요거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영상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3D, 4D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CT 베이스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기구는 아마 기관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않죠.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좀 더 카인드니스하고 창조적인 방선사 선생님께서 모의 치료를 맡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그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나요? 네. 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만약에 그 학생 여러분들 여기 실습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모의 치료실에서 한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은 모의 치료실에서는 매일매일 환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의 치료 한 사람당 몇 시간씩 한 몇 20분 분씩? 정도 걸립니다. 그거는 빨리 했을 경우에 네. 20분인가요? 제가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실습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은 질문을 하죠, 질문을. 질문은 어떤 질문을 좀 모의 치료가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모의 치료가?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임상에서는 모의 치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미 알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죠. 모의 치료 뭐 하는데요? 이러면 대답 못하면 공부 안 했어? 공부하고 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설명하게 안 해준다고요. 재연을 하면은 저 이렇게 만약에 네. 학생이에요. 그러면 저 이제 이러고 있죠. 이러고. 왜 왔어? 저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 지금 대답을 해야지. 아니, 대답을 하라고 내가 혼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대답해. 자, 지금 이 스타일이 아까 안산대학교 스타일이에요. 안산대학교. 예, 이렇게. 또 다시. 모의 치료가 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 치료는
이렇게 해서 교과서 내용 그대로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어. 왜요? 왜 그렇게 틀렸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됐어. 잘못 배웠어. 다시 배워와. 교수님 누구야? 저 그런 말할 수 없습니다. 혼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반응하는 학교 스타일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마지막으로 예. 모이치로 왜 왔어? 저 잘 모르겠는데요. 공부하러 온 거 맞아? 저 방송사 안 할 건데요. 아, 그래. 그럼 저희 가 있어. 네. 자,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네. 학교마다 스타일보다는 어떤 특정한 캐릭터마다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국시를 합격하는 거 떠나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종양학과의 치료실도 중요하지만은 치료실의 절반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모의치료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잘 마스터를 하셔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국시 내용을 떠나서 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첫 모의치료 관련돼 가지고 첫 영상이죠, 이게요. 예. 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첫 영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저희가 마이크 잡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에 또 영상 보시면은 그때그때마다 체크해 두시고 메모해 두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칠까요? 네.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다음은 그냥 막 해야죠. 자, 현실감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네. 자, 잠깐만. 오케이. 자, 우리 봉주현 선생님은 모의치료실 담당 선생님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의치료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봉주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우리 모의치료실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모의치료실은 아무래도 치료실에 없는 고정기구들도 많이 있고 직접 더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걸 고정기구들이나 뭐 환자들한테 쓰는 치료기구들에 대해서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의치료실에서 학생들이 와 있다고 치면은 학생들은 뭐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카메라 들이밀어서 당황하셨어요. 예. 그래서 환자들이 아무래도 뭐 좀 그 처음 오는 환자분들이니까 그쵸. 방사선종양학과에 처음 오는 환자들이어가지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뭐 환자가 있다는 가정하면은 네. 방사선종양과에 와서 치료 전에 모의치료실 처음으로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일단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일 거고 어색하고 낯선 환경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그렇죠. 맞아요. 일하고 있는 선생님처럼 네, 당당하게. 네 그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태도도 쭈뼛쭈뼛,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쭈뼛쭈뼛대고 막 그냥 막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진짜 내가 환자인 것처럼, 환자를 보는 선생님인 선생님인 것처럼. 것처럼 해야 되고, 또 그 실습할 때 옆에서 막 희죽희죽 웃거나, 뭐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장난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약간 웃긴 제스처를 취했다고 웃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 앞에서 내가 정말 방사선 치료하는 방사선사로서 옆에서 헬프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장난 안 돼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